성과 발표에 한 4번, 5번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전공 특성상 조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불러주셔서 보게 됐고요. 처음 왔던 게 9년 전에 낙동강에서 남강과 낙동강의 한기부에서의 어떤 수채 혼합에 관해서 과제를 제안하셨고 또 저희가 좀 참여하게 돼서 부산 아마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하셨을 때 처음 발표를 했고 9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오늘 발표드릴 어떤 센서 기반의 조사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환기조에서 이게 맞냐라는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사 사업의 성과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목적형 조사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제목에 나오는 식으로 기초조사,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계에 의해서 무리용 부담금을 쓰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 남강의 수채원화 과제에서 좀 해결하고도 했던 그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산의 치수원 다변화 문제 거기서 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형태의 과제가 기획이 됐고요. 그 후에 그게 계속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연구자분들이 그런 조사를 했고 2022년에 이제 5단계 기본 계획을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 수자원학회에서 수립을 했었는데요. 여러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수생태, 농업연수, 물안경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수계 기본 계획 지금 수행 중이신 5단계 기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해당 유역청에서 요청하셨던 크게 두 개 주제가 이 첨단의 조사들이 환기주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한다라는 거와 그러한 조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지금 많이 이제 트렌디한 기술적 이슈죠. 이런 여러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 어떤 지능형 그런 수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아예 환기조에 좀 담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발굴이 돼서 양수계 아마 좀 과제로 담겼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유가 오히려 좀 저로서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업무를 하시는 이제 조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아마 오늘 참여하고 계신 많은 이제 명칭이 변경됐는데 물안경 센터, 4대강 물안경 센터 분들 또 그 분들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각 수계에 널리 퍼져 있는 지역 대학의 대학원 전문가분들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런 단순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가 오든 날이 맑든 가서 물을 뜨고 실험실에 가서 분석을 하고 그냥 그 결과를 그냥 엑셀 차트 정도로 그리는 걸로는 그 연구원들이 그렇게 충분한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하시려는 실험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 그거를 오히려 유역청에서 먼저 제언을 하셨고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연구원 그게 이제 저희 같은 대학원생이나 각 수계에 계시는 기관 또는 물환경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첨단의 분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유역청 수계 관계자분들도 확보를 해서 다양한 수계에 그런 걸 좀 했고요. 물론 여전히 한 60% 이상은 그런 전통적인 과제였고 이 과제도 한강 유역청에서 제안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학원이나 관계 홍수 통계소라든가 세워서 이런 관계기관들의 문의를 받으셔서 설계를 하셨고 저희 여기 이제 저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 팀들이나 또는 관계 기업이 참여해서 이 과제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9년 전 남강 수채원화 과제 사이에 많은 센서 기술들이 급격히 발전이 됐고요. 또 그거에 나온 데이터들의 분석 기술도 역시 급격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토론의
부재일수는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환경 기초라고 하는 말에 자꾸 저희가 좀 매몰되지 않게 환경 첨단 조사 또는 뭐 환경 통합 조사 이런 식으로 이 분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좀 자긍심이나 이런 그 어떤 트렌디한 것을 좀 이 관련 공직자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수계 기금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들이 단순히 루틴한 조사가 아니라 그 수계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데를 우리가 어필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오늘 뭐 한강 전 국장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발표를 드리는데요. 아직 완성된 과제는 아닙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과제고요. 내년쯤 발표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까 그 취지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5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수원이고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여기가 가장 절경이고 수도권의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상류에는 그 북한강 쪽으로 청평댐 그리고 남한강 쪽으로 입보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가장 급격히 개발이 되고 있는 저희 학교가 있는 용인 지역을 포함한 경안천이라고 하는 주요 지천이 합류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체류 시간이 크지 않은 약간의 그 한천형 저수지에 가까운 흑태를 띠고 있고요. 뭐 저희가 그 이 2년째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 수많은 뭐 제가 존경해왔던 수많은 저 선임 교수님들을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 근무하셨던 선임분들부터 이 8.5를 그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재작년이었죠. 비교수 달성을 해서 다 위원청의 분들이 기뻐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이 과제의 목적은 8.5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띠고 있다기보다는 8.5를 조금 더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좀 차세대 관리 방안을 좀 도출해 보기 위해서 한강청에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 구조물에 따라서 저희가 이 수체 혼합을 정확하게 디텍팅하는, 그러니까 웬만한 고해상도의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디텍팅할 수 있을까가 이 과제 설계의 목적이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흔히 쓰시는 일반적인 그런 센서 항목들, 일반 센서 항목들로도 이미 다수의 연구가 최근에 그런 수체 혼합, 그리고 혼합에 따른 수질 영향, 또는 뭐 생태 영향들을 조사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연구 초기에 여러 심사위원회한테 좀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반 항목 센서 기술들을 또 이제 있다 보니 지금 저희가 또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센서들도 저희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해서 이 8.5의 문제를 좀 고해상도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2차 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어저께 2차 연도 연차 보고회를 드리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센서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항목 센서 외에도 제가 단연간 뭐 개발한 전자부자라든가 또는 초소형 그 초분강 센서 흑견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구유물의 입기형까지 포함될 수 있는 리스트.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 피코시아닌 농도나 프로르트 농도를 가지고 세포수를 간접 수정할 수 있는 그런 HL 센서 같은 것들이 이 지금 현재 과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업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조금 더 나갔을 때 더 많은 센서를 넣어서 그 데이터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석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해상도의 복합 데이터는 저희가 일정 주기를 띄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스냅샷이 현재 그 12달의 활동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주요 기관들은 고빈도 모니터링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어링을 해서 지오스 리서치가 해양이나
또는 하천 내에서 이러한 고민도 모니터링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 팀들이 계속 투입이 돼서 이러한 고민도 모니터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구간을 보시는 것 같은 그 세계 하천이 합류되는 이 8단 호내 구간이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중에 좀 자세하게 또 투입 그 조사 방법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년간 지금 분석 결과는 이게 과업 물량상 16번이 2년간 재직이 되어 있는데 6월 달에 추가 이제 2년차 마지막 데이터를 제외하고 15차가 조사가 됐고요. 이게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FTC라고 1년의 유항곡선상 우리가 나갔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한 겁니다. 이런 자연 형태 하천, 그러니까 입포보라고 하는 수리구조물은 대부분 가동보 운영보다는 고정보로 원료되는 흐름이라 자연형 흐름에 가깝고요. 또 경하천은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굉장히 골고루 이 골고루 나간 거는 저희 연구진들이 계속 이걸 검토하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약간의 또 좀 문도 있었고요. 2년의 기간이 그만큼 충분히 단연거주를 만들어주고 한강청의 그런 도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하천이라고 하는 청평댐과 팔당댐은 약간 이쪽에 고유랑 쪽에 몰려있는 듯한데 이게 조절하천은 거의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하량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한 시기가 역시 또 대표성을 띠냐 해서 이제 총량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LDC 커브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검정 색깔 점이 이제 그 실제 총량 측정망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 시기를 대표하는 것들이 이렇게 칼라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른 부하가 또 투여됐을 때 조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8.5의 어떤 수체가 어떻게 혼합되는지에 대한 정교한 외력은 이제 강우로 인한 유량 또는 수리구조물의 운영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시기적으로 강수, 전수, 그 강우량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같이 골고루 조사해보고요. 조사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항목 센서들을 포함한 여러 센서들을 저희가 이제 주요 정점 9개의 주요 정점 반면에서 또 그 안에 5개로 또 구분된 그런 망을 짜서 3차원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단연간 이 공간 보정을 해온 그런 분석 기술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의 핵심은 서피스 매핑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피스라고 하는 이제 표면에 이 센서를 달아서 훨씬 더 촘촘한 이 검정색 그 경로가 그 서피스 매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동이고요. 이 서피스 매핑을 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그 3차원적인 데이터랑 같이 3차원 공간 보정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저희가 다른 수치에서 이미 검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센서 항목으로 재지 못하는 것들은 실제 이런 좌중 상중하에 각 단면에 9점씩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고해상도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수지를 공인기관에 맡겨서 항목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래도 국가 최고의 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측망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함된 것들과 연계 분석을 같이 실시를 했고요. 오늘 그 사례를 다 소개해드리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요. 샘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는 아주 갑자기 비가 온 직후에 낙동강에 굉장히 독탁수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다시피 독탁수가 이런 스톰 이펙트에 의해서 수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탁질 입자에서 밀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강의 약간의 청수와 남한강의 탁수가 이렇게 상층으로 구분돼서 하층으로 깔리는 이 단면이 되죠. 이렇게 이제 혼합돼서 나가는 형태가 됐던 시기고요. 그러니까 유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유속장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주요 단면에 측정한 지점에서의 ADCP를 이용한 유속장을 표현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3차원적인 유속장을 띄고 있어서 제가 특정 단면에서 위차율이라든가 어떤 합류구의 어떤 운동량, 변화 같은 것들을 역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상적인 형수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 시기에 이런 형태의 충칭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음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의아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평댐과 이포도가 다른 유형의 수리 구조를 보니까 이 두 강의 수채원하고는 항상 그 수온의 미묘한 차이가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경안천이 그 아주 전형적인 그냥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하천이 아주 절묘한 혼합들을 사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오늘 발표된 자리에 있으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특정 시기에 저희가 이제 주요 정점들 이 구간 또 혼해에 두 강에 합류된 또는 손해 경안천이 합류된 혼해섬 구간, 그다음에 두 개 합류된 족자도 하알의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성층이 발달된 여름 시기를 포함하고 가을과 봄 시기를 포함해서 고빈도 모니터링도 수행했습니다. 이 고빈도 모니터링에서 이 활담댐의 청평댐의 온오프 형태의 그 운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9월에서 10월에 갇히는 9월은 어느 정도 수온 성층이 발달해 있는 시기고요. 10월은 이제 그 수온 성층이 다 떼져 있는 시기인데 청평댐은 그 낮 시간대 이렇게 방류를 시키고 저녁에 끄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 그 북한강의 저기 유속장에서 파란색이 일종의 역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끄면 남한강의 물이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는데 하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층.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하냐? 좀 올라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북한강의 상층, 그러니까 뭐 조물머리 근처의 상층이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그러니까 구간의 지치 시간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제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이제 조류가 발생했을 때 그 구간 체류 시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혼합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성층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전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른 시기, 성층이 발달하지 않는 봄 시기에서 조사한 거나 비교해서 같은 온오프 운영을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양에서 잔차류 분석을 할 때 하층의 흐름 구조가 방향이 남한강과 같이 합치되는, 이건 북한강방이거든요. 근데 하층의 잔차류는 남한강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설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성층이 없는 이 봄 시기에는 각 강이 그 강의 방향대로 잔차류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안 넘어가요. 보통 이 혼합의 유형을 지금 구분하고 있고요. 그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분석 방법이 하나가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해류를 조사할 때 기원 추적이라고 TS, 그러니까 온도와 염분도를 가지고 이 해류가 어디서 오는지를 찾아내는 기원 추적 방법을 저희가 감수해서 활용을 해서 TC, 저희는 온도랑 컨덕티비티, 전기전도들을 가지고 기원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드라마틱하게 연중 이 북한강의 이씨가 한 100, 남한강의 이씨가 한 200, 그리고 경안천의 이씨가 한 300 정도의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얘들이 그 혼합 지표의 추적자로서 가장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물론 뭐 비가 올 때는 탁도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pH나 DO도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지표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강, 그다음에 녹색이 남한강, 오렌지색이 경안천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혼합됐냐를 이 활담호 주요 단면에서의 그 변화를 보면 이걸 이제 인지할 수 있고, 그걸 저희가 이런 연직 분포도 3차원 공간 모적이 된 연직 분포도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게 워낙 많은 케이스들이 다른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샘플로 든다면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이렇게 단연간에 다수의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조사된 것들의 이제 혼합 특징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그 북한강 쪽이 아무래도 청평댐이라고 하는 수심이 깊은 구조물에서 방류되기 때문에 저수온이고, 남한강이 고수온, 경안천이 가장 고수온을 띱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역전되는 원인은 강우에 의한 온도 저하도 있고요. 이 충주댐에 의한 운영에 따른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지표 이렇게 수온이
반대로 되면 이게 북한강이 더 높아지는 그런 데가 뛸 수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세 강의 수온차가 연중 변화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순간순간 떨어지는 이 시점은 강우에 의한 거고, 이게 유량부산 강우에 의한 거고, 당연히 조금 더 자연하천에 가까운 남한강 이포보 쪽은 비가 오거나 하면 툭 떨어집니다. 천둥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아서 내보내니까 그 효과가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역전되는데, 이렇게 주간적으로 순간순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장시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수기 그 준비를 위해서 봄철에 침수된 물을 계속 빼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럼 이게 이렇게 혼합의 양태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그 2년간 조사한 것들이 이걸 다 그룹핑할 수 있게 나타났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작년에 발생한 사례도 살짝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가 동일한 2023년 8월과 2024년 8월에 특정한 결과인데요. 이 당시는 그 두 개의 강의 수온차, 이시차가 났지만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이게 성층이 그 활동된 인근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층 분리가 있는 거죠. 하층은 북한강물, 상층은 남한강물인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강보다 더 큰 이씨를 갖는 강, 이것은 어디서 기원한 거냐면은 경안천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드라마틱하게 이 경안천에 아주 그 높은 수온을 띠는 이씨가 높은 흐름이 표층의 박리 형태로, 제가 예전에 양산천에서도 이 현상이 한번 나와서 묽은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안천에서도 이 표층의 박리 흐름이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넓게 퍼지는, 가무가 안 오고 계속 유량 그 흐름이 원활치 않을 때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꼴이 됐었던 게, 이게 수적, 기원 추적이나 속장 또는 이런 것에서 확인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3년에 비해서 24년에 그 녹조가 기온 때문에 좀 심각해졌는데, 그 구간이 전부 이 경안천에서 퍼져나간 그 하부 구간하고 합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 센서 같은 것들, 초분강 센서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치수를 운영하는 케어터 분들하고 같이 의협청 분들하고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지 않게 그 23년과 24년의 큰 차이가, 경안천이 항상 당연히 우리 어느 정도 시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게 수치의 결과입니다. 그게 23년과 24년이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들이 데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모델링 하신 분들이 이 결과 보면 더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도 재현하기 힘든 이 고해상도의 결과가 모니터링으로 이제 나타났으니까 기원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한창 저희가 조사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해석까지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제안할 때, 설계할 때 목적인데요.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한강수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평가해 가시면서 유역대책에서의 성과는 상당히 이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염 총량이 시작된 지난 20년간 부하량 관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차단계로 호내에 정교한 관리, 그러니까 호를 그냥 단순한 탱크 형태로가 아니라 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수질 혼합 또는 그런 거에 의해서 수층에 따른 수질 차이,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런 환경 기초가 아니라 환경 첨단 조사 사업이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